과연 무겁고 크게 만들수록 진동을 잡을 수 있는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진동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라디오 채널 바이쿤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영상 다시 올리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자 하는 주제는 네, 오디오 기기, 특히 이제 하이엔드로 갈수록 어, 크고 무거운 금속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오디오에 긍정적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콘텐츠는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하게도 좀 알아보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금속으로 이렇게 하우징이라고 그러죠. 케이싱을 할 때 하우징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진동을 잡을 수 있는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크고 무겁게 만들수록 전자기장으로부터 어차피 오디오 기기는 이제 전기가 인가가 돼야 움직이는 거니까 차폐를 할 수가 있는가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진동 부분에 대해서 좀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요. 지금 이제 제 앞에는 자, 요 금속 네, 기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요 소재는 듀랄루민이고요. 자, 듀랄루민은 알루미늄 이제 합금 계열이라서 알루미늄이 한 95%, 알루미늄 가볍지 않습니까? 뭐 캔,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뭐 깡통 캔 흔히 말해서 거기에 이제 그 5% 구리를 넣어서 강도를 높게 만든 이제 합금입니다. 원래 이제 합금의 특징이 그 금속의 특징을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뭐 금속을 소량을 넣어서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듀랄루민도 뭐 주 95%가 이제 알루미늄이고요. 네, 강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노다이징으로 뭐 코팅도 됐습니다. 코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노다이징 하여튼 작업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는 이것도 굉장히 무거운데 자, 덩어리 하나 갖고 왔어요. 알루미늄 덩어리. 자, 이것도 HRS. 자, 요 덩어리도 갖고 왔고 요건 뭐 나중에 또 한번 더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2부에서. 자, 그러면은 과연 무겁고 크게 만들수록 진동을 잡을 수 있는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진동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음질적으로 진동이 과연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크고 무겁게 만들어요. 금속으로 하우징을 이제 특히 크고 무겁게 만드는데 뭐 안에서 뭐 트로이달 같은 게 막 무겁게 해서 떨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질의 재료란 말이에요. 알루미늄이다. 그러면은 이게 진동을 배출을 할 수가 없으면은 저주파가 생깁니다. 기계 안에서요.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거기 안에 무슨 뭐 기판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기가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뭐 내부 선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들에 악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재료가 뭐 스테인리스처럼 이제 밀도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고주파를 만듭니다. 진동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할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더 크고 무거울수록 네, 진동 고주파 네, 고주파 진동이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디자인할 때 무조건 크고 무겁게 한다고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제 오디오 기기에서는 뭐 스테인레스로도 만들 수 있고 기기를 타이타늄으로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마그네슘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황동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네, 금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은으로도 만들 수 있고. 자,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네, 마지막 제가 이제 두 가지 금, 은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못한다. 이거는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제 알루미늄, 모노코크를 한다는 거는 가공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좋아서 이걸로 만드는 뭐 그럴 수 있죠. 가격이 굉장히 이제 좋으니까요. 이걸로
연성이 좋아서 가공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만드는 거고요. 뭐 특별해서 뭐 이걸로 만든다기보다는 방금 전에 제가 열거했던 금이나 은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네.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금으로 만약에 만들어서 한 30kg 정도 된다. 네, 저 오디오 접습니다. 만약에 티타늄으로 만든다. 타이타늄으로 만든다. 그 타이타늄은 가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1000도 이상으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성 면에서 일단은 네, 뭐안 되고요. 스테인리스 이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밀도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가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황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알루미늄으로 통절삭으로 하는데 모노코크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소재를 달리해서 그거를 접합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동에 진동 주파수를 달리 가는 거예요.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부드러운 재질, 알루미늄 같은 데서 스테인리스 같이 밀도가 강한 재질을 만약에 두 개를 이제 접합을 한다 그러면은 진동은 약한 데서 강한 데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한 업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골드문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마 잘 아시는 자, 메카니컬 그라운딩입니다. 자, 이거는 소프트한 재질에서 스트롱한 재질로 갈 때 진동이 이동을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최근 뭐 이제 골드문트사의 브로셔나 뭐 최신품을 보면은 완벽한 계산에 의해서 네, 2세대, 3세대 네, 그라운딩, 메카니컬 그라운딩이 돼서 진동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빼낸다고 그래요. 그걸 드레인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진짜로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마케팅적인 용어인 건지 메카니컬 그라운딩이라는 말도 사실 공식적인 말이 없어요. 네, 골드문트사에서 만든 말이고요. 저는 약간 좀 그 후자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진짜 맞다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데이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기밀 문서라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최소한 이걸 했고 비포 앤 애프터로 봤을 때 이게 진동이 완전히 제거가 됐다. 말 자체로 메카니컬 그라운딩처럼 그냥 전기 접지가 빠지듯이 다 진동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기기 내부에서는 순수 전류가 진동 없이 이렇게 흘러서 굉장히 퓨리티를 제공을 한다. 네, 요런 기술적인 문서를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없고요. 한 7년 전 자료에서 제가 요걸 한번 네,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기술적인 문서가 이제 골드문트 사에서 네, 한 4페이지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메카니컬 그라운딩이 저거랑 똑같이 본 거예요. 그 전기 접지했을 때도 그것도 그라운딩, 일렉트로닉 그라운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진동도 이제 강한 만약에 이제 지구를 강한 어스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아주 무겁게 연결을 리지드하게 연결 커넥션 하면은 그라운딩이 된다는 원리예요. 처음에 요거 한 4페이지 정도 되는데 관심은 뭐 예를 드는 게 이게 자 만약에 when you hold an electric wager you feel the vibration of the unit. If you want to cancel those vibrations, you may to try to dam it by applying soft, absorbing material on the razor. 네,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but wrapped in a rubber or soft towels,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예요. 레이저, 그러니까 면도기를 잡고서 있으면 진동이 계속 하는데 그거를 이제 소프트한 데다가 이렇게 지그시 놔두면은 진동이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죠. 거기다 힘을 프레스를 주면은 진동이 없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동이 빠진다는 거죠. 자, 이게 네, 뉴턴의 사과가 떨어졌을 때 만류인력의 법칙을 아마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보면은 기술적인 자료는 아니고 그냥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 페이지 때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good mechanical grounding design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은 뭐 첫 번째는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자, first mechanical coupling between the component and the earth must be very rigid, otherwise coupling material itself can modulate and act a filter.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골드문트사가 주장하기에는 자, it will also transfer less energy and the evacuations of vibration won't be perfect. 자, more vibration do travel better for slow material to faster material as we have seen. 이게 중요하죠. slow materials to the faster material로 간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자, and some limitation of vibration re-entry in the component. re-entry로 갈 수 없는 제한을 걸어놓는다는 거고, this effect has been called by Goldman the mechanical diode effect. 자, 이게 메카니컬 다이오드. 다이오드라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잖아요. 자, 이게 한 방향으로 흘러서 그게 그 vibration 일이 그러니까 limitation of vibration never to the slow material도 된다는 거예요. 연질에 그러니까 한번 강한 재료로 가면은 그 재료는 그 진동은 다시 연성의 재료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요걸 가져왔는데 요건 듀랄루민이고요. 여기는 이제 스테인레스입니다. 당연히 듀랄루민이 연질이고요. 이게 스테인레스 지금 슈즈를 달았는데 이게 이제 강질이겠죠. 제가 물론 기기 위에다가 바로 얹어놔도 되지만은 저는 직접 요 스테인레스 나사로 변환 볼트입니다. 8mm에서 4mm로 여기다 직접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한 데에다가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붙여놨죠. 그럼 여기서 진동이 막 생기면은 이 연질에서 강한 데로 가면서 진동이 이쪽으로 가겠죠. 만약에 이제 골드문트사에 의하면은 자, 이게 그라운딩 여러 가지 그라운딩 메카니컬 그라운딩이 있겠지만은 이거 대표적으로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주려고 갖고 왔고요. 여기서 기기는 금속끼리 얹어놓지 않고요. 금속끼리 붙였고 진동이 바로 알루미늄에서 듀알루민에서 스테인레스로 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카니컬 다이오드 이펙트에 의해서 이쪽으로 연질에서 강한 데로 간 진동은 다시 역진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drain, 일로 빠진다는 개념이겠죠. 자, 그리고 뭐 여기 안에는 뭐 세라믹 볼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다양한 뭐 세라믹 볼 많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저는 지금 뭐 요거를 설치해서 긍정적인 면을 봤고요. 뭐 여기 뭐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세라믹 볼에 따라서도 조금 음색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뭐 진동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이제 골드문트사가 주장하는 이 용어도 골드문트사가 만들었어요. 메카니컬 그라운딩. 이게 정말로 맞는가? 요즘 이제 골드문트사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막 2세대 뭐 이제 세대를 거듭할수록 진동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빼내서 드레인을 시킨다고 그래요.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죠. 이게 진동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저는 좀 마케팅적인 면이 많지 않을까. 왜냐면은 기술적인 일단 자료를 못 찾았고요. 이런 메카니컬 그라운딩의 그런 해석 부분이 몇 년 전 자료고, 그리고 과연 그런 진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은 요 모든 재료의 밀도라든지 무게 중심이라든지 이런 게 똑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동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메카니컬 쪽으로 모든 기기들을 만들 때마다 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상적으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골드문트 하이엔드 사니까 뭐 제조 금속 부분은 프랑스
뭐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프랑스 어디 지방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골드문드 사가가 수학자의 정밀한 계산을 가지고서. 근데 제조는 또 다른 거죠. 과연 그러한 제조 실력이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요. 물론 홍보 면에서는 다른 업체들보다 먼저 미세 진동을 접근을 해서 진동에 하이파에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진동 부분을 제어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크게 높게 삽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크고 굵게 만들면은 연질의 재료에서 진동이 만약에 드레인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만약 트로이달 같은 게 떨린다, 진동이 떨린다 그러면은 스피커에서도 진동이 떨린다 그러면은 저주파가 생깁니다. 진동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 기계 내부에서 저주파가 생기기 때문에 전류에 기계 내부에서 흐르는 전류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죠. 전류라는 것은 전하의 흐름이고 오디오의 신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이 재료가 스테인리스 강질이다 그러면은 고주파가 생깁니다. 드레인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면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류, 전하의 흐름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냥 크고 두껍게 만든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일례로 뭐 다즐 같은 하이엔드 앰프는 다양한 소재로 뭐 황동이라든지 뭐 알륨이라든지 뭐 다양한 소재로서 정밀하게 가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메카니컬 그라운딩뿐만 아니더라도 요즘 뭐 워낙에 하이엔드 기기들이 많고 그 진동을 제진한다고 그러죠. 컨트롤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그 하나 진동을 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 뭐 이러한 좋은 점도 있겠지만 크고 두껍게 만들수록 네, 합리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게 과연 코스트 이펙티브한가?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파워앰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아니면 A 클래스 앰프라든지. 알루미늄의 가장 큰 특징은 가공하기도 쉽지만 두 번째, 네, 발열을 잘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점이에요. 가격이 싸고 발열이 좋아요. 진동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진동 부분 제가 지금 메카니컬 그라운딩 뭐 설명했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은 두껍고 크고 무겁게 만들수록 전자기장과 자기장에 과연 안전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은 조만간 2부에서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계측기로 실제로 계측을 해보고 어, 과연 긍정적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상 진동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크고 두껍게 만들어서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쿤이었고요. 다음에 2부에서는 차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